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게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이징 시내 이제 국가회의 중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요, 우리나라 뭐 코엑스처럼 컨벤션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막식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재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중국 이 경비원들이 이제 들이 이제 제지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이 경호원들의 이제 이거를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을 이렇게 가하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힌 겁니다. 당연히 이제 청와대 취재 기자니까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중국의 이제 경호 인력이 접근을 못하게 막는 걸 넘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당시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요. 그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잡아봐. 우리 경호 있어, 우리 경호. 우리 경호. 왜 저러는 거야?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and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경호통령 하고 있어. 실제 중국 쪽 경호 인력이 발로 차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저런 갈등 충돌을 막기 위해서 비표라는 거를 미리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이제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이 열렸던 B홀에서 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폭행이 있었고 앞서 그런 폭행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제지가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비표, 그 허가증 같은 취재 허가증을 보여주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이제 복도로 끌고 나가서 10명 정도 되는 경호원이 이 기자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표를 보여주면은 대통령에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갔다면 우리 경호 측하고 저쪽 경호 측하고 일단 그 사전에 행사 전에 협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경호가 용인되고 또 취재가 용인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정해놓는군요. 그러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경호 측에서 우리 그 동행한 취재진, 한국 취재진한테는 어떤 비표를 준다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비표를 붙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사전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랬겠죠. 서로 협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가 3m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대통령 뒤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대통령을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측에서.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게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들 경호원들한테는. 그런데 또 협의 이 사람들한테 그 지침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밀쳐놓고 발로 밟고 하는 폭행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맞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입장 바꿔놓자고요.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자기네 행사를 이제 한국 땅에서 하는데 우리 경호원들이 막아갖고 저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홀딱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 구속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실제로요, 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취재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사전에 청와대와 기자단 이제 협의를 해서 몇 명을 뽑아놓고 그 기자들이 이제 취재 내용을 퍼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 기자들이 안 될 곳을 안 간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현장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경호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경호원들이 기자단을 보호해주진 않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따라간 경호원들이
대통령 옆에만 근접 경호에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재단이라든지 그쪽 외곽 지역의 경호원이 한 명 정도는 원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내외곽 경호라고 그러거든요. 근접 경호.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그 대통령 뒤에 따르는 어떤 기자단 쪽에 한 사람 정도는 원래 붙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의 근접 경호에 다 가서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춘추관에 있는 아마 그 뭐 국장급 되는 사람이 한국 경호관 어디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기자단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들까지 넘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후의 상황이 좀 궁금한데 홍순변 아나운서, 이후에 저 폭행을 당한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나 CT 촬영을 위해서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우리 청와대 측과 계약된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요. 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하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안구에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고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었고 이제 안구 골절상까지 이제 당했다고 하는데 그 폭행의 정도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T 촬영 결과가 안화골절. 이게 뭡니까? 안화골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 권투 시합 같은 거 격렬하게 하고 여기가 굉장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눈이 잘 안 뜨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CT를 찍으면은 사실은 눈을 갖다 보호하는 작은 뼈들에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골절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것도 전부 진단서상의 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가 있는 상황일 테고 가벼운 정도면은 그냥 저절로 다시 뼈가 이제 붙을 테고요. 그 골절의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때때로는 수술을 갖다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네,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저 정도 상처를 입을 거면은 폭행 상황이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밀어서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발로 밟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전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마구잡이로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아가지고 폭행하는 저런 무식한 공무집행은 없거든요. 저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경호원들이 공무를 핑계 삼아서 일종의 지금 혐한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쓰러진 사람을 발길질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 뭐 보안을 넘어선 거거든요. 보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몸으로 제지하면 됐지 사람을 폭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 행위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엄연히 한국법에 의해서도 폭행상해고 중국법에 따라서도 폭행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반항 감정 때문에 저런 게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좀 염려가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혐한 감정, 반한 감정 뭐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요. 근본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다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대한민국에서 온 취재진이 비표를 착용하고 따라가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기자를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순변 아나운서 일단 저 폭행당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돌아옵니까? 네, 이제 이제 일단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시행하는 조사를 이제 마치고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 책임냐,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인철 변호사님, 저 경호 인력을 어디서 고용을 했느냐, 어디서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가요? 사실 행사가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주관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트라가 이제 현지에 어떤 경호 업체를 좀 의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중국 공안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안전 같은 걸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당사자는 그 현지 코트라 계약 업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안이 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민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코트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치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안에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형사적인 책임을 또 물어야 될 텐데 당연히 물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중국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할 거예요. 피해자가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중국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어떤 그 행사를 치는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치르는 업체 측에서 공안에다 신고를 해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러면 공안에서 그 승인을 해주면서 필수적으로 사설 경비원, 그 현장 행사를 컨트롤하는 사설 경비원, 경호원을 고용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호원이 고용돼갖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근본적으로 그래도 이 모든 그 경호원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공안 측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코트라 소속의 사설 경호원들이 저런 폭력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저 중국 공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코트라가 내지만 저 행사장의 총 관리는 공안에서 진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저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데리고 와가지고 폭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집단 폭행인 거잖아요. 네, 맞죠. 왜냐하면은 저 경호원은 아마 나중에 자기는 이런 이제 조사를 받고 있겠지요. 조사를 받았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은 이 라인이라든가 어떤 거 위험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반응했고 경호상의 위험을 느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물러났으면 되는데 물러났지 않고 항의를 갖다 했고 그 사상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 한 거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빨리 베스트 시나리오는 빨리 저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고 저 사람이 구속이 되고 구속된 거에 대해서 빨리 중국 정부가 사과를 표명하게 되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사 과정이 늦어지게 되거나 조사 과정 중에서 또 흘러나오는 말이 중국 측이 잘못된 말은 싹 다 빠지고 마치 한국 기자단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조사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월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우리도 거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는 중국 쪽에서 해야 되는 당연히 중국 공안에서 이 발생지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마 피해를 당한 그 기자들은 진단서를 제출할 겁니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중국 측에 주고 중국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할 텐데요. 이후 야를 막느라고 그렇습니다.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도를 넘었으면 안 돼요. 제지할 수는 있겠지만요. 넘어뜨린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로 밟아서 안아부 골절을 줬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용서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요. 특히나 저 외교 관계에 있는 데서 외교적인 엄청난 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하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 외교부의 입장은 글쎄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큰 관심만 보이고 있고 그 정치적인 사과라든지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중국 공안이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 자리에서 또 같이 수행한 기자가 이렇게 불상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해자가 또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일단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정치적인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영화 남한산성이 떠오르고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가서 미국 기자가 갔는데도 저렇게 중국 경비원들이 폭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을 좀 키워서 빨리 강대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매우 관심을 두고 있고 한국 측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인철 변호사님. 중국 공안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했다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의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형사 고소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측에서 충분히 어떤 피해 보상이 되지 않으면 한국 법에 따르면 엄연히 불법행위잖아요. 한국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는 거군요. 형사 고소는 중국이 해야 되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우리나라 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지급을 안 한다면요? 지급 안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법에 따라서 이제 전환이 돼서 뭐 집행 같은 걸 해야겠죠. 그러나 묘하게도 결국은 코트라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트라가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네. 예. 보안업체가 지급을 못하게 되면 코트라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소송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코트라에 소송을 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근데 실질적으로 뭐 피해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런 불상사를 당하고 계속 우리를 무시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강력하게 이의 제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안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요.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정부에다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 통보가 진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처벌을 하고 통보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민사소송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스파이터를 보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게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베이징 시내 이제 국가회의 중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요, 우리나라 뭐 코엑스처럼 컨벤션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막식을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재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중국 이 경비원들이 이제 들이 이제 제지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이 경호원들의 이제 이거를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을 이렇게 가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힌 겁니다. 당연히 이제 청와대 취재 기자니까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중국의 이제 경호 인력이 접근을 못하게 막는 걸 넘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당시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요. 그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잡아봐. 우리 경호 어디 있어? 우리 경호. 우리 경호. 왜 저러는 거야?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and don't touch camera. Don't touch my body. 하고 있어. 실제 중국 쪽 경호 인력이 발로 차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저런 갈등 충돌을 막기 위해서 비표라는 거를 미리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이제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이 열렸던 B홀에서 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따라가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폭행이 있었고 앞서 그런 폭행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제지가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B표, 그 허가증 같은 취재 허가증을 보여주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이제 복도로 끌고 나가서 10명 정도 되는 경호원이 이 기자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표를 보여주면은 대통령에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일단 저 폭행당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돌아옵니까? 네, 이제 이제 일단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시행하는 조사를 이제 마치고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 책임냐,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인철 변호사님, 저 경호 인력을 어디서 고용을 했느냐, 어디서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가요? 사실 행사가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주관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트라가 이제 현지에
어떤 경호업체를 좀 의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중국 공안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안전 같은 걸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그 당사자는 그 현지 코트라 계약 업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안이 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민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코트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예. 전체적인 정치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안에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형사적인 책임을 또 물어야 될 텐데 당연히 물어야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중국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할 거예요.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중국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어떤 그 행사를 치는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치르는 업체 측에서 공안에다 신고를 해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러면 예. 공안에서 그 승인을 해주면서 필수적으로 사설 경비원 그 현장 행사를 컨트롤하는 사설 경비원, 예. 경호원을 고용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호원이 고용돼갖고 그 행사를 치르는데 예. 근본적으로 그래도 이 모든 그 경호원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공안 측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코트라 소속의 사설 경호원들이 저런 폭력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예. 궁극적인 책임은 중국 공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코트라가 내지만 저 행사장의 총 관리는 공안에서 진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저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데리고 와가지고 폭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집단 폭행인 거잖아요. 네, 맞죠. 왜냐하면은 저 경호원은 아마 나중에 자기는 이런 이제 조사를 받고 있겠지요. 조사를 네. 받았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은 이 라인이라든가 어떤 거 위험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반응했고 경호상의 위험을 느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물러났으면 되는데 물러났지 않고 항의를 갖다 했고 그 사상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을 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 한 거는 예.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빨리 베스트 시나리오는 빨리 저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고 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예. 구속된 거에 대해서 빨리 중국 정부가 사과를 표명하게 되면 이제 베스트 예.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조사 과정이 늦어지게 되거나 조사 과정 중에서 또 흘러나오는 말이 중국 측이 잘못된 말은 싹 다 빠지고 마치 한국 기자단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조사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월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우리도 거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이 수사는 중국 쪽에서 해야 되는 당연히 중국 공안에서 이 발생지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아마 피해를 당한 그 기자들은 진단서를 제출할 겁니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예. 중국 측에 주고 중국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할 텐데요. 이후 야를 막느라고 그렇습니다.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도를 넘었으면 안 돼요. 제지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 넘어뜨린 다음에 우르르 몰려가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로 밟아서 안아부 골절을 줬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용서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요. 특히나 저 외교 관계에 있는 데서 외교적인 엄청난 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하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측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철 변호사님, 지금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 외교부의 입장은 글쎄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큰 관심만 보이고 있고 그 정치적인 사과라든지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예. 물론 이제 중국 공안이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 자리에서 또 같이 수행한 기자가 이렇게 불상사를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해자가 또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일단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정치적인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영화 남한산성이 떠오르고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가서 미국 기자가 갔는데도 저렇게 중국 그
경비원들이 폭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비교들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을 좀 키워서 빨리 강대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매우 관심을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RI나 CT 촬영을 위해서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우리 청와대 측과 계약된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요. 예. 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하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예. 안구에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고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었고 예. 이제 안구 골절상까지 이제 당했다고 하는데 그 폭행의 정도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T 촬영 결과가 안화골절. 이게 뭡니까? 안화골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 곤투 시약 같은 거 격렬하게 하고 예. 여기가 굉장히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눈이 잘 안 뜨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CT를 찍으면은 사실은 눈을 갖다 보호하는 작은 뼈들에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골절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것도 전부 진단서상의 골절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 가 있는 상황일 테고 가벼운 정도면은 그냥 저절로 다시 뼈가 이제 붙을 테고요. 예. 그 골절의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때때로는 수술을 갖다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네,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저 정도 상처를 입을 거면은 폭행 상황이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밀어서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발로 밟는 게 나오거든요.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마구잡이로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아가지고 폭행하는 저런 무식한 공무집행은 없거든요. 예. 저 중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저 경호원들이 공무를 핑계 삼아서 일종의 지금 혐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쓰러진 사람을 발길질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 뭐 보안을 넘어선 거거든요. 보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몸으로 제지하면 됐지 사람을 폭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 행위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엄연히 한국법에 의해서도 폭행상해고 중국법에 따라서도 폭행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반항 감정 때문에 저런 게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좀 염려가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혐한 감정, 반한 감정 뭐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요. 근본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다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대한민국에서 온 취재진이 비표를 착용하고 따라가는데 예.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기자를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순배 아나운서 무시하고 일단 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갔다면 우리 경호 측하고 저쪽 경호 측하고 일단 그 사전에 행사 전에 협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경호가 용인되고 또 취재가 용인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정해놓는군요. 예, 그러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경호 측에서 우리 동행한 취재진, 한국 취재진한테는 어떤 비표를 준다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비표를 붙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사전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랬겠죠. 서로 협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게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가 3m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대통령 뒤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대통령을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측에서.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게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들 경호원들한테는. 그런데 또 협의 이 사람들한테 그 지침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밀쳐놓고 발로 밟고 하는 폭행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맞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일이 입장 바꿔놓자고요.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자기네 행사를 이제 한국 땅에서 하는데 우리 경호원들이 막아갖고 저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홀딱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 구속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실제로요, 이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취재단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신변을 위해서 사전에 청와대와 기자단 이제 협의를 해서 몇 명을 뽑아놓고 그 기자들이 이제 취재 내용을 퍼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 기자들이 안 될 곳을 안 간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현장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경호원을 찾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사실 경호원들이 기자단을 보호해주진 않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따라간 경호원들이 대통령 옆에만 근접 경호에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재단이라든지 그쪽 외곽 지역의 경호원이 한 명 정도는 원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내외곽 경호라고 그러거든요. 근접 경호.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그 대통령 뒤에 따르는 어떤 기자단 쪽에 한 사람 정도는 원래 붙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대통령의 근접 경호에 다 가서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춘추관에 있는 아마 그 뭐 국장급 되는 사람이 한국 경호관 어디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기자단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들까지 넘어뜨리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후의 상황이 좀 궁금한데 홍순배 아나운서, 이후에 저 폭행을 당한